난치병 혁명. 이문현 지금 엄마를 부탁해. 기억은 없는 다른 한 분은 경기도의 어느 초등학교 여선생입니다. 당시 여선생님의 어머니 연세가 80 정도이셨는데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이게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이 사실을 땅이에게 이야기했고 이 얘기를 들은 딸은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젊은 나이에 홀로 대신 모진 고생을 하며 딸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이다. 딸이 장성하게 교사로 일하면서 집도 사고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는데 어머니 그만 암에 걸린 것이다. 생즙을 먹으려면 당장 녹두부터 사야 하고 날마다 딸이 자신이 먹을 생즙을 짜는 데 시간을 뺏길 테니 어머니가 틀림없이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 지나서 그녀에게 전화가 왔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간암이 완치되었답니다. 병원에서 검사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사장님께 꼭 인사를 하고 싶대요. 얼마 후에 부산에서 친척 결혼식이 그때 함께 내려오면서 우리한테 들리시겠다고 하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약속한 날 80세가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제에 어머니는 우리 부부를 얼싸안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시더니 돈이 든 봉투를 한석고 떠밀고 가셨다. 그분이 가고 난 후에 봉투에 여러분이 30만 원이 들어있었다. 그때 우리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홀몸으로 자신을 키워준 암에 걸린 어떻게 살린 그 정성, 건강을 되찾은 사람, 급성 심근경색 치료 후기, 나이 35세, 키 177, 건강에 자신 있다고 했는데 울산에 있는 조선소 일하던 중에서 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팔이 저리는 증세, 건강했는데 단식 관장 5일이 지나면서 몸무게가 5kg 줄었고 소변 색깔도 많아졌으며 방기횟수도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단식 관장 중에도 병원에서 주는 약은 계속 복용했다. 다른 것도 아닌 심장에 관련된 약이라 도저히 불안하여 당장 끊을 수가 없었다. 스트레스도 독이 원하는 대로 약을 복용해도 좋다고 했지만 치료는 그만큼 더 늦어지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충고해 주었다. 단식 관장 7일쯤 되던 때 관장을 하니 숙변과 빌리루빈이 한 컵 정도 나오면서 하얗고 투명하고 좁쌀만한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전화로 여쭤보니 기생충 알이라면서 알이 있으니 성충도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날마다 관장을 하니 숙변과 적혈구가 분해되면서 혈관 곳곳에 쌓였던 빌리루빈이 침전물로 녹아나왔고 간이 세척되고 혈액이 맑아져 전에는 차던 손발이 따뜻해졌고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했다. 단식 관장 9일째 평소와 다르게 5, 6번의 방귀가 나왔다. 처음에는 독의 피해를 위해서 숟가락을 먹고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14시간 후에 관장을 했더니 냄새가 아주 독하고 평소보다 2배의 양이 나오는데 속이 시원한 느낌 깨워냈다. 단식 13일째 드디어 6mm 정도 되는 새우처럼 붉은색의 기생충과 3cm 정도 되는 기생충이 숙변과 함께 등장했고 콧물처럼 끈적끈적한 점액질도 함께 나왔다. 안에도 처음에는 숙변만 나오더니 9일째 되는 날에 구더기 같은 것이 나왔다. 이렇게 단식의 성과를 내었네요. 간경화 치료 후기. 김인자. 남편은 평소 감기약 한 번 먹은 일이 없는 듯이 건강했다. 그래서 어느 날 소화가 안 되고 검사 결과 간경화가 보통 심각한 거 아니랬다는 것이다. 현대 의학으로는 간경화가 완치되기가 불가능하던 것을 알고 다른 방법을 찾던 중에서 미국에 살고 있던 한 분이 한국에 잠시 왔다가 사정을 알고 녹즙에 대해서 공부,
녹즙과 식이요법을 하기 전에 완치된 사람들 꼭 만나고 싶어. 그래서 영평에서 이상구 박사님이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가지 않겠다던 남편을 억지로 보냈다. 강의를 다 듣고 돌아온 남편은 아이들과 같이 포옹을 나눈 뒤에 식용유, 설탕, 마요네즈, 인스턴트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뉴스타트 식이요법과 함께 하루 4컵 정도의 녹즙을 매일 마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다가 처음에는 검은색이었던 소변이 제 색깔을 띠기 시작했고 2달이 지나자 간경화가 상당히 호전되었다. 882던 GDP가 100으로 뚝 떨어지고 80kg면 육중하던 체중도 65kg까지 줄었다. 지속적으로 뉴스타트와 녹즙 복용을 실천하는 결과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 만성위장병 치료 후기 최미정. 만성위장병. 아버지는 수년 전 만성위장병으로 신경성. 어느 날 서점에서 들러서 책을 읽게 되고 배추, 당근, 고구마, 감자, 계열, 쑥, 미나리, 배, 사과, 오이, 토마토, 수박 등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정성껏 저벌레와 3개월 동안 마시더니 감기, 비염, 두통이 자신도 모르게 사라지고 얼굴에 있던 기미도 없어졌으며 교회에서는 안경 없이도 성경을 읽을 정도로 시력이 좋았다. 지난 여름에는 작은 기업체를 경영하시는 큰 댁에 인사차 들렀는데 시중님께서 계속된 과로와 부절제로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형님은 나에게 시숙님의 간경화가 너무 심해 병원에서도 치료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녹즙을 마시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그 길로 큰 댁에 전화를 걸어서 복용하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하게 되었다. 우연히 마시게 된 녹즙으로 변비에서 탈출되었다. 변비. 이런 체험 사례가 있고 당뇨 후기 녹즙.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했던 것이 있다. 이런 체험들을 많은 사례. 시련과 영광. 몰려오는 먹구름. 세계 최초로 만든 엔젤의 쌍기식 착즙기능. 오래 사용해도 쉽게 닳지 않은 온도로 세계에서도 그 성능을 인정받는 우수한 제품이었다. 전 세계를 빼내서 시작했던 녹즙기 사업은 번창해 나갔다. 실제로 90년대 들어서 엔젤 녹즙기는 우리나라 녹즙기 역사이자 대명사가 되었고 1993년과 1994년은 2년 연속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품을 망라해서 10대 히트 상품 중에 6위로 선정될 만큼 주목받았다. 당시에 한 해 매출이 500억 달했으며 한 달 인건비만 해도 3억 원이 훌쩍 넘었다. 또 150여 개나 되는 하청업체가 있어서 나름대로 부산 지역 경제에도 한 몫을 단단히 했다. 엔젤 녹즙기는 혼수용품으로도 인기가 많았는데 TV, 냉장고 다음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필수 가전제품이었다. 성공을 하자 40여 개의 모방 업체들이 생겨났고 엔젤 녹즙기의 경쟁을 하겠다며 녹즙기 업계에 뛰어들었다. 그럴수록 우리는 앞선 기술력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밑거름 삼아 묵묵히 우리의 길을 확실히 있게 걸어갔다. 국내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상품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 70여 개국의 샘플을 보냈다. 엔젤 녹즙기를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기도 하는 포부와 세계를 상대로 연간 수백만 대 9에서 10조 원을 수출할 계획을 했다. 그야말로 청사진을 갖고 1994년 7월 어느 날 TV를 시청한 우연히 KBS 9시 뉴스의 예고 방송을 보았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녹즙기에 색깔하고 나온다. 녹즙인가 독즙인가 하는 제목까지 붙여서 QR코드를 내본 내용이었다. 나는 예고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공장으로 달려간 녹즙기를 검사하고 또 검사했지만 다행히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게다가 그동안 공인기관을 통해서 많은 검사를 받았고 우리 엔젤 녹즙기에서 색깔하고 나온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안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7월 24일 저녁에 KBS 뉴스를 본 아내와 직원들은 아연 실색을 했다. KBS9 엔젤 녹즙기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화면에서 비춰지는 색깔로 녹즙기가 우리 회사의 제품임을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었다. 당시 국내 녹즙의 시작은 역사로 보나 규모로 보나 엔젤이 점유율 1위였기 때문에 우리 회사를 시기하고
덤벼드는 모방업체들이 적지 않았다. 그보다 내가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대로 사실을 전해야 할 방송이 그런 경쟁 회사에서 엔젤을 비방하기 위해서 만든 광고지 문안을 그대로 베껴서 방송에 내버렸던 것이다. 문안뿐만 아니라 경쟁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광고와 그래프까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특집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6회 동안 톤 뉴스로 보도되었다. 마치 특정이라도 잡은 양 예고 방송까지 수시로 보내며 일견이 녹즙을 아는 사람들은 물론 녹즙기라는 이름을 들어본 일반인까지도 이렇게 됐다. 그러나 감춰진 진실은 물론 다른 업체가 만든 녹즙기 중에서 정말 새까맣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 자료를 만든 담당 기자가 녹즙기 관련 보도를 6일 동안 9시 뉴스, 톱 뉴스로 방송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기획을 했어야 할 것이다. 뉴스의 생명은 사실을 전달하기 때문에 먼저 녹즙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취재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공신력 있는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진위를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경쟁회사가 엔젤 녹즙기를 비방하기 위해서 만든 광고 문안과 그에 따른 자료까지도 그대로 사용해서 뉴스 기사로 보낸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기자의 자세라면 당시로서 가장 규모가 컸던 우리 엔젤 녹즙기 공장을 찾아와서 녹즙기를 만드는 과정도 직접 살펴보고 나를 비롯한 얘기를 거쳤으면 하지만 KBS 기자는 이 절차 없이 공인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참 현실적인 음모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던 뉴스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았다. 기자의 주장은 채소나 과일을 분쇄하는 쌍기화가 맞물리면서 회전하는 과정에서 맛질이 생겨서 쇳가루 떨어져 나오고 그 쇳가루가 녹즙에서 껴서 나오기 때문에 녹즙이 아니라 독즙이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보면 녹즙기 내부에는 채소와 과일을 분쇄하는 가는 쌍기화가 들어있고 이 기화와 기화의 톱니가 맞물리는 돌아가는 사이에는 공차라는 것이 있는데 야채나 과일 같은 재료는 이 공차 사이를 통과하면서 분쇄되고 갈아서 섬유질 안의 영양소가 생적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 기화 사이의 공차는 양쪽 쌍기화를 바짝 조여주는 스프링 나사가 있어서 탄력 있게 운영된다. 그래야 거친 재료나 분쇄된 재료가 잘 가려져 녹즙을 완벽하게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양쪽 쌍기화를 조여주는 스프링 시스템은 엔젤 녹즙기의 발명 특허로 엔젤 녹즙기 이외의 다른 경쟁 회사에서 부착할 수도 없다. 사건은 아마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나 한다. 재료를 분쇄해가는 쌍기화는 돌아갈 때에 동심도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동심도란 2개 이상 되는 기화가 돌아가면서 그리는 원의 중심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기화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회전할 수 있다. 쌍기화는 이렇게 동심도가 나야만 정밀하게 돌아간다. 그리고 이 기를 사용하는 어떤 기계라도 기화와 기화 사이에 동차가 있기 마련이다. 공차가 없다면 요철의 플러스끼리 만나게 되어 꽉 끼어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기화가 돌아간다는 것은 그 공차가 있다는 얘기와 같다. 이 공차 때문에 기어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돌아간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허용 공차라는 것이 있다.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어도 공차가 있으며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공차가 크고 그것이 항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생채소나 과일의 미세한 섬유질을 분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분쇄를 못하면 아무리 늘어서 짠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추출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기어가 최대한 밀착해서 돌아가도록 조여주는 스프링 나사를 개발했으며 이것을 발명 특허로 인정받아서 엔젤 녹즙기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니 엔젤 녹즙기의 우수성과 효율성은 다른 경쟁사의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게 당연하다. 기자가 소개한 실험 방법도 참으로 기가 막혔다. 쌍기화를 바짝 조여서 공차를 거의 없앤 후에 생채소나 과일은 넣지 않고 물만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30분간 공회전을 시킨 것이다. 상식적으로 기화를 바짝 조인 상태에서 물만 한 방울씩 부어가면서 30분 동안 녹즙기를 공회전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대부분의 식기를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쓰는 이유는 가장 위생적이고 인체 안전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스테인리스 밥그릇에 물이 한 방울 부어가면서 숟가락으로 30분 동안 바닥을 꽉꽉 끓는다면 과연 뭐가 나오겠는가? 스테인리스 숟가락과 밥그릇을 사용하면 쇳가루가 나올 텐데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은 쇳가루 때문에 모두 죽는단 말인가? 녹즙기의 기호도 다 스테인리스이나 니켈 크롬으로 만들어지는데 쇳가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실험을 한다면서 채소나 과일은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30분 동안 공해제시키는 방법이 과연 옳았던지 반문하고 싶다. 밥그릇이나 숟가락을 사용하는 목적은 밥을 담거나 부숴 먹는 것이지 숟가락으로 밥그릇 바닥을 끓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렇군요. 왜 그들은 우리를 겨냥했나? 왜 이렇게 철분은 우리 몸속에 필요한 미네랄 날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한다. 소도 그 보다가 나갈 점에 엔젤 녹즙기에 기원한 니켈 크롬으로 만들었는데 크롬은 우리 몸속에서 혈액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지 독이 아니다. 만약 니켈 크롬이 독이라면 뼈가 부러졌을 텐데 그 뼛속에 박는 철심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겠나? 뼈가 부러지면 스테인리스로 된 심을 박아서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한다. 뼈가 부러지면 스테인리스로 된 심을 박아서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한다. 만약 이 스테인리스가 우리 몸에 독이 된다면 심을 박는 즉시 살이 썩어버리지 않겠는가? 물론 크롬이 염산이 녹아서 염화 크롬이 되면 그것은 중금속으로 독이 된다. 그러나 어느 누가 녹즙을 염산에 녹여 마시겠나? 상식에도 없는 얘기를 마치 사실이냐 꾸며서 그러나 엎질러진 물이여 땅에 떨어진 꽃이었다. 회사에는 고객들의 항의와 비난 전화가 빗발쳤고 반품의 줄을 이었으며 대리점들은 영업을 중단하게 나섰고 하청업체들도 작업을 중단하여 모든 기능이 오습습됐다. 그야말로 쓰나미가 몰려올 것 같았다. 나 또한 악덕 기업으로 낙인 찍혔다. 그 파장이 우리에게만 온 것이 아니었다. 녹즙기 업체, 녹즙기를 제작하고 파는 업체, 건강식품을 파는 업체들 모두가 문 닫아야 했다. 그런 일이 있었네요. 모든 유무서를 비롯한 여러 눈물과 난무였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KBS를 대상으로 소리 영상을 했지만 사실상 이게 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일이었다. 협력업체들의 배신과 회사의 부담.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다. 당시 150개 협력업체가 거기에 종사는 지금만 해도 450명이 되었지만 보도가 나간 7월 25일 이후에 매출이 뚝 끊기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단 한 분의 은행 채무도 지지 않았다. 당시에 3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서 회사를 했는데 매출을 끊겼지만 종업원의 급여와 모든 것을 갚아주었다. 만큼 협력업체들에게 빚진 것이 없었다. 나와 아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회사를 꼭 살려내고 싶었다. 협력업체들도 엔젤을 꼭 살려야 한다며 우리를 돕겠다고 나섰다. 고마운 마음. 그때 매출이 끊기다시피 해서 납품을 받지 않았고 어음을 발행할 이유도 없었지만 협력업체들에게 물건을 납품받는 것처럼 어음을 발행해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납품하지 않은 어음을 받아가며 그 돈으로 엔젤의 어음을 한 달 정도는 막아줄 테니 엔젤도 전 재산을 동원하여 나머지 어음을 막아보라고 부탁했다. 당시 엔젤의 어음은 현금처럼 통용되었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의 말은 너무 믿은 것이 잘못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도와주려고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서 사용하면서도 엔젤을 도와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급한 대로 우리는 개인집과 공장 등은 은행에 담보로 맡겨가면서 어음을 막다가 결국엔 부대를 내고 말았다. 그때 내 괴로운 상심은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고 모든 궁파를 헤쳐나왔다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부부가 마음을 모질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했던 탓이라 이 일로 어찌나 큰 충격이 컸는지 시금을 전폐하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었다. 아내는 기업도 잃고 남편을 잃고 노심초사 말했다. 당신이 옛날에 신장벽을 어쩌고 고기를 겪은데 살아남고 아내와는 자식들이 있는 미국으로 함께 갈 것을 원했다. 심신지실 들어지신 나는 협력업체를 모아놓고 회사의 진로를 함께 의논했다. 협력업체들은 내가 미국에서 와서 1년 정도 여행하는 동안에 자신들이 힘을 합쳐 회사를 잘 일궈놓겠다고 법인 대표 도장과 회사의 남은 재산을 위임해달라고 했다. 그때 우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협력업체들의 어음을 많이 발행했었기에 사실상 그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살아는 것 같다. 그동안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안타깝고 허무한 마음이었다.
조국에 대해서도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나는 한 번도 이 사업에 내 개인이 이익만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미국에서 새로운 소명, LA 공항에 도착하니 그 사이에 회사는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어 있었다. 우리 회사의 유행을 받은 협력업체 아폴로도 회사의 재산을 낙천대로 실어가고 일부 큰 협력업체는 엔젤 녹색기의 특허와 상품, 금형 등을 모두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녹색기를 팔아서 팔기 시작했다. 회사는 사라져서 여전히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KBS 보도가 오버하면서 계속 물건을 만들어 팔았다. 뉴스보도 이후의 국내의 모든 녹색기와 주소시장이 죽은 상황에서도 예전에 쌓아놓았던 신뢰 덕분에 엔젤 녹색기는 그나마도 잘 팔려나가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한국을 떠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다. 이제 건강을 했다. 의미 있는 시작은 건강 세미나가 일어난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세미나의 청소년은 이렇게 해서 건강 사업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온천이 좋았었고 이렇게 해서 넉즙을 짤 수 있는 조리공간도 있어서 우리 교육한데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다. 관절염 환자는 여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을 수년 동안 약사로 근무했던 여성으로 미국에 이민한 지 25년 정도 됐다고 했다. 류마티성 관절염이 얼마나 심한지 걸음을 걷지 못해서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었다. 발바닥 밑의 뼈와 관절에 주먹만한 혹이 달려 있었는데 통증으로 매우 심했다. 게다가 손가락으로 비틀어진 데다가 온몸에 관절이 울룩불룩 부어서 움직이기 매우 힘들어 보였다. 간신히 이렇게 세웠더니 무릎에 덜그럭 소리가 났다. 류마티성 관절 환자에게 기적같이 일어났다. 들어올 때는 음행이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휠체어가 없이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간 것이다. 이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나. 이 관절염 환자가 우리 자연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2주 만에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금세 몇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기적같은 생집의 효과. 나 또한 중증 관절염 환자가 눈치되어서 그러나 간성보고 깨달은 바가 무척 컸다. 그전에도 퇴행성 환자들은 회복시킨 경험이 있지만 한국에서의 환자들은 되게 빨라야 3개월, 늦게는 6개월까지 걸려야 완치가 되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한국에서 방법을 환자에게 가르쳐주면 본인들이 집에 가서 스스로 했었고 미국에서는 2주 동안 함께 기거하면서 집중적으로 지도해 주었다는 점이다. 즉 가르쳐진 것을 배워서 집으로 들어가서 혼자 하는 것보다도 함께 생활하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면 효과가 훨씬 뛰어나가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그 프로그램 효과는 생각보다 놀라웠다. 미국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한국 여성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이 여성이 당시 백납병에 걸려서 얼굴이 흰종이 착각했다. 백납병은 얼굴뿐만 아니라 눈썹까지도 하얗게 변하여 현대의학으로 손을 쓸 생각도 못하는 불치병이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백납을 피부병으로 판단하지만 사실 이것은 피부병으로 판단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 때문에 바깥 출입도 못하고 너무나 괴로웠다. 이 여성의 수련을 찾아와서 도전을 했다. 백납병 환자의 놀라운 치유. 프로그램 시작한 지 5일째 된 날 그제의 눈썹이 까맣게 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 얼굴은 종이철처럼 흰데 눈썹이 까맣게 변하니 얼마나 뚜렷하게 보였겠나. 축하했다. 이렇게 14일 되던 날 거의 정상적인 피부를 가졌다. 당시에 미국에는 밀싹즙을 주로 먹였는데 항산화 효과가 뛰어났고 게르마늄, 비타민 C 함량이 높아서 이 밀싹즙도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다. 보리싹이나 민들레 등의 겨울로 익인 식물도 마찬가지다. 미국인들은 보리싹은 즙으로 먹지 않고 가루로 만들어 먹고 있었다. 이처럼 겨울에 얼어 죽지 않은 식물들은 대부분 특수한 영양소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봄에 겨울철을 먹는 것이다. 피부암이 치료된 언니의 눈물겨운 설득.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의 쓰러진 기억을 하고 의미 있는 생활에 적응했다. 교회에서는 더 많은 환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미주 지역 신문과 방송에 광고를 했는데 한 번은 심한 루푸스에 걸린 한 중년 여성이 광고를 보고 왔다. 루푸스. 그래서 한 3주가 지나자 피부가 멀었고 2-3달이 지나니까 피부암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피부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모른다. 그녀는 자신의 피부 질환이 완치되어서 기뻐하며 중증 당뇨를 앓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수련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강권했다. 프리스턴 대의 교수로 있던 그녀의 여동생 당뇨가 심했는데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2번씩 맞고도 이렇게 했다.
좋은 중증 당뇨를 극복한 여교수. 동생들은 만료에도 불구하고 언니를 따라서 힘겹게 수련을 입수한 여교수에게 당뇨 외에도 문제가 많았다. 마침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그녀에게 인슐린 주사를 끊고 아침에는 배즙을 먹기도 했다. 배즙을 받아든 여수는 나를 위해서 마치 이 사람은 당뇨에 대해 알기나 하는 건가 하는 듯이었다. 그리고는 저는 제 방에 가서 마시겠습니다 라는 말 남긴 채 배즙을 들고 방으로 가버렸다. 이틀째 아침에도 배즙을 꺼냈더니 역시 자신의 방에 가서 마시겠다는 배즙을 들고 사라졌다. 다른 분들은 생즙을 받는 즉시로 그 자리에서 맛있게 마시는데 혼자서만 자신의 방에 가서 마셨다며 가서 사라졌다. 아무래도 수상한 마음에 같이 봉하는 뒤따라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에 배즙을 버리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나는 여교수에게 배즙을 주며 오늘 여기서 마십시오. 당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로 모대학 총장 부인께서도 당뇨 합병증으로 뼈만 남은 상태에서 전신마비도 말도 전혀 못하는데 늘은 장님이 되신 분인데 맨 먼저 떠주는 것이 바로 배즙이었습니다. 그분은 2개월 후에 신문들 보시고 전화도 잘 받으시고 혼자서 시장에서 장도 잘 보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하니 그제야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배즙 한 쪽을 마셨다. 그리고는 또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그러나 별 문제 없이 그날이 지나가자 교수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당뇨에 대한 생각을 서서히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은 현대의학이나 당뇨 학교에서 배운 대로 당이 높은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다. 또한 과일 주스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오기 때문에 마시길 꺼려한다. 의사들도 금방 피 속으로 흡수되는 과당을 위협한 다음에 절대 먹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이렇게 치유 목적으로 단식을 하면서 마실 때는 다르다. 내가 이러한 논리를 설득하자 교수는 제공하는 과일 주스를 가림없이 마셨다. 그리고 입사한 지 나흘쯤 되자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2번 맞고도 250, 300 이던 혈당 수치가 인슐린 주사를 모두 끊고도 180으로 뚝 떨어졌다. 일주일 후에는 매일 8컵 이상의 과일즙을 마시면서 100ml 이하를 유지했다. 퇴소 후 근황을 궁금하여 한 달 지나서 전화를 했더니 예전에는 자기 집 앞 공원을 3분의 1도 못 걸었는데 오늘 한 바퀴 돌았고 예전에는 남편이 자신보다 더 잘 걸었지만 이제는 본인도 더 잘 걷는다며 즐거워했다. 그렇군요. 2달 만에 3살만 차는 60대 여집사. 우리 하스부르 한국의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유치원 원장으로 지낸 수석 지윤아 선생님이 자연봉사자로 하루는 우리와 함께 한인교회 6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 찾아왔다. 몸에 뾰루지가 나는데 아무리 약을 발라도 나지 않았다. 여러 병을 다니지만은 의사들은 금방 낫는 병이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뿐이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지나자 뾰루지가 작은 토마토만큼 꺼졌고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찰해 본 결과로 근육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근육암은 매우 빨리 자라기 때문에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사석이 된 여집사님은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봤다. 그때 지윤아 선생님이 말했다. 지사님이 제 자신이거나 우리 가족이라면 절대 수술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일단 수술했다면 하면 항암 치료를 할 것이 뻔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천연치료를 했다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원망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다. 그 후에 지사님 한인 의사에게 결국 수술받았다.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항암 치료는 할 필요가 없을 것도 하기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술한 지 사흘이 지나서 상태가 악화되었고 병원에서는 결국 항암 치료를 했다. 그 후에도 7번의 항암 치료를 더 받고 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수술로 움푹 파인 자리를 보여주며 수술한 그 자리에 또 뾰루지가 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빨리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보라고 말했다. 병원에 간 주사는 울면서 전화를 걸었다. 수술하지 말 걸 그랬어요. 의사가 항암 치료도 더 이상 해주지 않고 평소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병원에 살다 가래요. 사회형 성과나 다른 어느 의사의 얘기에 집사님은 울음을 그칠 줄 몰랐다. 그 심정 어떠하겠나. 의사들도 근육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잘 안다. 보나마나 그 집사님도 근육암이 빠르게 온몸으로 전이되어 더 이상 치료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의원 몇 군데를 찾아가 보려고 했다. 성격이 까다로운 환자들은 나중에 한의사에게 한번 가보지 못할 것을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의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했다. 그제서야 집사님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생집으로 치료했다. 그 사이에 조그만 뾰루지는 처음의 작은 토마토 크기만큼 커졌는데 한 달 정도 프로그램이 지나자 생집을 먹고 그 크기가 1.5cm 정도 작게 줄어들더니 2달이 지나자 완전히 없어졌다. 2달 후에
황제 다이어트가 무서운 이유는 자, 이렇게 많은 체험 사례가 있었네요. 오늘 우리 수련원의 건장한 남자가 불쑥 찾아오니 여기서 환자들 어떻게 치료하냐. 아니 닥터리가 이것은 웬일이야. 그 남자는 여집사님이 근육암을 수술했던 집도 의사였다. 처음에는 자신의 의사는 것을 숨기고 잠시 이야기하려고 갔는데 자신을 알아본 집사님에게 들킨 것이다. 그 남자는 영감을 건네주고 외과 의사라고 정정히 말했다. 의사는 자신이 수술한 암 환자가 죽기는커녕 다 나아버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환자가 여기서 치료받았던데 한번 수련원까지 직접 찾아왔던 것이다. 또한 병원 근처에 트로피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앰뷸런스에 여러 번 실려갔지만 우리 프로그램 참여로 좋아졌다. 그 사람이 또한 이 의사가 처음 보는 사이인데 우리 수련원에서 치료받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잠깐만 시간을 내어달라는 의사는 자리를 뜰 줄 몰랐고 대화를 나눈 지 3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뭡니까? 혹시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를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황제 다이어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지휘하는 선생님 말했다. 만약 황제 다이어트를 하려거든 들어갈 관과 몇 자리를 준비하고 사자밥도 준비해 놓고 하라고 하세요. 이것이 매우 명쾌한 대답이다. 사람이 고기만 먹으면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살은 빠진다. 그러나 고기만 먹으면 몸속의 혈액은 산성으로 바뀌면서 끈끈해지고 그러면서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한다. 게다가 저항력까지 떨어지면서 몸은 서서히 균형을 잃어간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고기를 먹을 때 가장 몸에 해로운 것은 바로 피가 산성화된다는 것이다. 우리 몸속의 칼슘과 인의 비율은 2대1이어야 아주 건강한 약알칼리성 상태가 된다. 그러나 고기나 생선, 흰밀가루나 흰쌀을 먹으면 인이 자꾸만 늘어나서 칼슘과 인의 비율이 1대1이나 1대2가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 설명을 들은 의사는 무릎을 탁 치며 당신들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보다시피 자신이 건장한 편인데 살이 너무 쪄서 사람들이 황제 다이어트를 권하기에 직접 해보았다는 것이다. 황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날 피검사를 받더니 정상으로 나왔고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 피검사를 했더니 약간 산성으로 바뀌었는데 10월째 되는 날에 피검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산성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때 어찌나 무섭던지 머리가 쭈뼛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를 당장 그만두고 원래 먹던 식습관대로 돌아갔습니다만 고기만 먹었을 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는 사람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의사가 그 정도의 성실을 모른다는 사실에 경을 건지 못했다. 영양학과 생리학의 기본적인 사실인데 말이다. 삶의 마지막에서 희망을 만난 할머니. 하루는 할머니가 소화액이 역류해서 췌장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썩기 시작해서 혈당이 갑자기 300에서 600 사이로 왔다 갔다.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고 할머니 친구분 만나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던 할머니는 친구분도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 수치가 낮아졌다.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죠. 수상한 고객들 두 남자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우리 프로그램에 두 남자는 깜짝 놀라서 깊은 감명을 받은 나머지 자신들이 여기서 자세히 써오라는 어느 박사의 지시를 받고 왔다고 실토했다. 그 사람들이 가고 난 후에 며칠이 지나서 우리 수련으로 사용해 있는 온천 건물에 여전히 말하기를 000 박사께서 일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쓰는 이 수련 건물을 자신들이 다 쓸 테니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에 000 박사는 의사인데다가 지명도도 높았지만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지명도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000 박사에게 넘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여전히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돈이 좋아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먼저 얻어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당신들에게 줄 수는 없다고 말했죠. 몰아내고 여주인의 오빠와 올케 또한 심한 당뇨로 고생했고 루푸스도 조금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치료를 오래 했지만은 고치지 않았던 것이 한 스프링스에 와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깨끗이 나왔다. 아마도 여주인의 이런 결정에는 우리와의 인연이 한 몫을 한 것 같다. 참 이런 나쁜 사람들도 있었군요. 관절염으로 포기한 의사의 꿈을 되찾은 의대생. 내가 2년간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지윤아 선생은 환자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다. 지윤아 선생은 환자들을 관리하다가 의문이 생기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항상 나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고 또 힘이 달릴 때면 내가 직접 미국으로 달려가 도와주기도 했다. 로마린다 의대 졸업을 6개월 남기고 있다는 한 의대생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참고로 로마린다 의대는 세계 7대 의대로 손꼽힐 만큼 유명한 의과대학이다. 이 학생은 졸업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관절염에 걸려서 핀셋도 잡지 못하는 상황까지 악화되었다고 한다.
사실 성과를 핀셋도 못 잡을 정도라면 의사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이다. 학생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 의대 교수가 약을 처방해줘서 계속 복용했는데 약을 먹을 때는 괜찮고 약효로 떨어지면 다시 통증이 반복되더니 이제는 약을 먹어도 통증이 계속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학생은 계속 학교가 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서 졸업을 6개월 앞두고 그만두려겠다. 그래서 학생의 어머니에게 학생을 데리고 꼭 찾아오라고 말했지만 학생은 졸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공부에도 아직 미련이 있어서 금방 찾아오지 않았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았다. 지은호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관장을 시켜주고 생집을 직접 짜놓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학생에게 열심히 먹으라고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불과 2달 만에 학생의 유머치성 관절염은 깨끗이 나왔다. 학생도 엄마도 병원에서 교수들도 모두 놀랍고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 의대생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의사가 되었다. 이외에도 치료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희망적인 일을 많이 만들었군요.